예,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그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변화를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임대차 3법,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자, 이제 의무화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거 향후에 이거 세금을 또 매기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내용 잠깐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 광역시 등 대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만으로 이제 확정일자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임대정보 파악에만 이제 활용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는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표준 임대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표준 임대료와 관련해서 이제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부족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 그래서 이제 의무화가 되게 되면 이제 자료라는 게, 데이터라는 게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 임대료 도입을 위한 사전 수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그와 관련돼서는 뭐 고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전세,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임대차 입법 때문에 상당히 올라간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 이제 임대차 신고제 6월달에 이제 본격 시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주택 임대 시장에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뭐 투명한 정보 공개, 자, 거래 편의성, 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두운 면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뭐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정부가 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을 이제 선회할 경우에 임대인들의 이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이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세액 부담을 자, 임대료에 이제 전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입자에게 이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얼마, 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뭐 보증금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빌라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앞으로 정보 공개가 된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께서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옆집하고 또 비슷하다는 집이 있어요. 그 비슷한 집이 있는데, 옆집은 보증금 5천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5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임대를 줬던 집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원에 30만원을 내가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공인중개사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좀 정보의 그 비대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잘 모르고 의존하는 경향이 컸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임대인들이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앞으로 자, 옆집 50만원, 5천만원? 그럼 나 보증금 2천 올리고 월세 2천만원 더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부작용이 또 어두운 면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우려가 크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아파트도 작년에 이제 전월세 보증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의 이런 그 주택들의 이제 그 전세나 월세도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워요.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은 일단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고 의무. 자,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로 이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한쪽이 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위임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또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30일 이내에 신고. 자,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그리고 이제 신고 대상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이제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신고 관청으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이제 가능하다. 자, 위반 시에는 이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자,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숫자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짓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이런 내용이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게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행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가 이 제도는 임대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자,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표준 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며 도입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또 밝혔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의 그 반응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이 자료를 이제 과세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과연 이게 그 자료로 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조금 뭐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그 공감 가는 부분이 큰데요. 아무튼 뭐 지켜보자고요. 최근에 그 강북, 미아, 수유, 동대문, 그 용두동 등 13곳에 이제 고밀 개발, 그래서 12,900가구를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그 선도 사업 지역 후보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요 지역들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요 내용도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이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좀 변화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 사업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집주인과 토지주의 공급 그 우선 공급 주택에 대한 등기 후 전매 허용하고 실거주 요건도 면제할 방침이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 중심의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대응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이 하이엔드급 진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들의 이제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게 지금 파급 효과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굉장히 자극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역량이 좀 제한되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대다수의 그 서울시 의회라든가 또는 서울시의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 이런 그 구성원들이 지금 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좀 상반된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그 투기 수요 차단, 자, 관련해서 이제 재건축 단지 모니터링을 또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뭐 항상 이제 강화하고 단속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투기를 누가 했을까? 아니면은 정말 이 지금 진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연일 뭐 LH서부터 해가지고 각종 뭐 이런 투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한남 뉴타운 투기 의혹 용산구청장 수사 착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민주당 소속 이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 자, 자신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인허가권자예요. 자, 이 한남 재개발구역에서 두 아들과 함께 집을 사들여 재개발 지역의 그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가 지금 그 잘못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3080 주택 공급 방안과 연이은 후속 조치 발표 이후
공급 기대 확산으로 매수 심리가 진정되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절세 매물 나오고 또 세금이 지금 무겁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를 피하고자 보유세를 피하고자 이제 시장에 물건이 출해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6월달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이제 잔금도 보통 뭐 투자 물건을 제외하면 보통 2달, 3달 이사 들어가고 이사 나가고 뭐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래는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매매 전세 시장의 매물 증가와 실거래가 하락 사례도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요 그 주택 토지 실장이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에 여러분들 나가보시라니까요. 지금 뭐 신고가 찍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상당수가 있고요. 또 이제 사실 전세, 월세, 보증금이 예전보다는 뭐 하락하고 있다 또는 뭐 이런 사례가 지금 이렇게 보도에는 나오고는 있지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이 올라간 거에서 조금 줄어들면 그게 뭐예요? 어차피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올라간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지역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하반기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지금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뭔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 자, 그런데 이제 기재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종부세 완화 추진 왜 할까요? 자, 지금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 중에서도 세금과 가장 지금 그 관련이 깊고 민감하게 지금 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부산, 서울 보궐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이 여당 입장으로서는 일단 그 정부가 올 들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제 과도하게 올랐죠. 그래서 세금 폭탄 단초를 이제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이대로 가면 연말에 고지될 종합부동산세가 법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이제 과부담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여론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어떻게든지 이제 보완하지 않으면 심각한 조세 저항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부분. 자, 이제 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배경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공시가가 뭐 재산세나 종부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금 이런 부분 부과 외에도 건강보험료 책정 등 곳곳에 쓰이는 행정 인프라인데, 징벌적 부동산세 강화에 매달려온 정부가 너무 지금 이 안이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대책, 부동산 대책을 막 무지하게 내놨지만은 일단 집값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자, 그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종부세 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여튼 지금 이렇게 정부의 기존 스탠스에서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자,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지금 뭔가 이 정치권이라든가 이 여당에서 지금 뭔가 금융권을 지금 뭐 기재부의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쥐락펴락 하면서 뭔가 지금 실제로 집값을 잡기 위한 부분, 뭔가 서민을 위한 내용이기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쥐었다 펴라, 그러니까 쥐었다 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번에 마찬가지예요. 선거에서 크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표심이 이 오세훈 후보라든가 또는 저 박형준 후보한테 많이 쏠리긴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무주택자라든가 이제 청년층에게 이 LTV, 뭐 DTI를 90%로 확 풀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여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를 푼다? 그러면 시장에 수요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 수요로 인해서 집값이 또 자극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 주택 가격이 옛날 저렴했을 때 조금 이걸 풀어주던지 했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오를 만큼 다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 주택 시장의 이 매매 물건들을 취득하는
하는데 대출을 완화해주겠다. 이게 지금 뭐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답답하고, 진짜 대출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취득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나중에 하우스푸어, 진짜 경기가 망가진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이 상태로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칫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또 내년에 대선과 관련해서 뭔가 민심을 조금 돌리기 위한 이 부분으로서 활용되기에는 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과도한 규제 완화가 시장에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진짜 사회적 약체층?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나 무주택자, 여태까지 집이 없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뭐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사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나중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수요 이제 늘려가지고 집값 안정화에 역행하는 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출 규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그러니까 일회성, 그 다음에 이렇게 단편적인 뭔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풀어주기보다는 진짜 세밀하고, 진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 어떤 후폭풍이라든지 좀 좋은 효과 또는 나쁜 효과가 일어날지 좀 면밀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주택가격 또 폭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종부세라는 게 뭐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다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부유세라고 불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정부 들어서 이 1주택자, 그래서 종부세 내는 사람이 4배로 늘었습니다. 얼마만큼 주택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9배가 이제 폭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2016년도에 뭐 이렇게 지금 그 한 6만 9천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9만 1천 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그래서 지금 2017년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책이 무지하게 나왔지만은 계속 상승과 약간의 조정, 상승과 정체기, 그러면서 상승을 계속 했는데요. 지금 그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가 평당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뭐 유지하겠죠. 뭐 요번에도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세금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인데, 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그 중에 이제 하나로 거론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기보다는 좀 다주택자에게도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임대차 이 물량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인데, 이 다주택자들이 이게 지금 세금 부담이 되게 되면 처분을 하잖아요. 그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실 그 전세, 월세 물량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경쟁률은 더 올라갈 거고요. 그게 또 시장의 부작용이 돼서 또 다른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면밀하게 이 대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나와요, 대책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도 지금 경기 인천권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그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인천에 비해서 좀 덜 올랐다. 그래서 서울보다 경기 인천이 5배 넘게 지금 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 초에 의왕시의 그 상황을 면밀하게 제가 주시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자, 지금 의왕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여기가 지금 경기도, 인천, 서울,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한강 라인 쪽에 이 하이엔드급 초고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고요. 지금 현재 요 외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 재건축, 그 강남권이든 또는 이 한강변의 여의도든 목동이든 또는 용산이든 지금 압구정동이든 지금 가격세가 심상치 않게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에 의하면 지금 이쪽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왜? 여기 지금 자극돼서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르는 지역은 많이 오르고 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인천권이라든가 요 경기권에 있는 이 외곽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반면,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어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강남보다는 강북이, 그리고 서울보다는 경기도도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지금 요 지역, 지금 요 핵심 지역 있죠? 요 핵심 지역 비금 쳐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자, 경기도도 이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 서울의 핵심 이 한강 주변에 있는 지역, 그 사이에 있는, 자,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이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한다 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외곽의 가격 많이 올랐고요, 또 가운데 그 핵심 지역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 외곽이라든가 뭐 여기가 그렇다고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변화가 지금 외곽에서 있고 지금 중심부에서도 있는데, 이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자, 요 지역이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또 변화가 또 한 차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비싸죠.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매한 서울 핵심도 아닌,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외곽도 아닌, 인천 외곽이 아닌, 자, 요 지역들, 자,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지금 매도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주택을 취득하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외곽도 많이 올라갔고 또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주택을 그래도 내가 취득을 해야 되고 또 취득이 가능하다. 무리해서 취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살 집 하나 정도 필요한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이라든가 또는 이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자, 그 지역을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